안녕하세요. 소우쿨 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조선왕조 500년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임금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는 영조대왕의 어머니인 숙빈 최씨와 그리고 장희빈과 인현왕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기는 워낙 음모가 난무하여 어떤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조선 후기의 문신 서유영에 의해 편찬된 설화집 금계필담은 나름대로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장희빈과 인현왕후 그리고 최후의 승자인 숙빈 최씨의 관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정도로 무척 재미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조선 21대 임금 영조대왕의 생모인 육상궁 숙빈 최씨는 19대 임금 숙종대왕의 왕비인 인현왕후의 궁녀로 어질고 성품이 착했다. 숙종 15년에 일어난 기사황국 이후 인현왕후가 왕비 자리에서 물러나 사제에 있을 때 궁녀로 있는 숙빈은 항상 비통하게 울면서 잘 먹지를 않았다. 하루는 숙종대왕이 달빛이 좋아 궁궐 뒷뜰을 거닐고 있으려니 마침 숙빈 최씨가 불을 떼면서 음식을 장만하고 있었다. 숙종대왕이 수락관 문에 이르러 선체로 물었다. 너는 어느 궁녀인데 이 야밤에 수락관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느냐? 숙빈 최씨는 부복하며 아뢰었다. 신첩은 패비 인현왕후의 궁녀이옵니다. 내일이 왕후의 생신날이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감히 아침 진지를 만들어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숙종대왕이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과연 왕후의 생신날인지라 잠온 뉘우치면서 물었다. 패비에게 죄가 있다고 생각지 않느냐? 숙빈 최씨는 울면서 아랬다. 그 문제는 주상께서 처결하실 일이므로 소첩이 어떻게 감히 말씀하를 수 있겠나이까마는 여기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아보실 수 있는 곳이 있사옵니다. 하오니 만약 잠깐 걸음을 급히 하셔서 저를 따라서 조금만 가시면 그 자세한 내용을 대략 아시게 될 것이옵니다. 숙종대왕이 숙빈 최씨를 따라 궁궐 뒷뜰에 이르러 보니 벽 위에 인현왕후의 화상이 걸려 있고 장희빈이 거기에 활을 쏘아댄 자국이 있는데 그 흔적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숙종대왕은 놀라움에 떨면서도 내쳐 숙빈이 거처하는 곳으로 돌아와 정을 나누려 하니 숙빈이 울면서 말했다. 여기는 왕후께서 물러나 거처하시던 곳이온데 제가 어떻게 감히 저녁을 지낼 수 있소리까? 숙종대왕은 그 말의 뜻을 알고 패비 인현왕후의 보기를 약속한 다음 은총을 받도록 하였다. 이후 숙종대왕은 여러 차례 숙빈과 정을 나누었고 장희빈과는 점차 거리가 벌어졌다. 인현왕후의 보기에 격분을 이기지 못한 장희빈은 자기가 낳은 아들인 세자를 골병이 들 정도로 구타하는 등 갖은 행패를 부렸으며 원수를 갚기 위해 무녀와 술사를 고용한 다음 그들이 시키는 대로 궁궐 안쪽에 남모르게 신당을 만들었다. 그곳에 인현왕후의 인형을 만들어 세운 후 궁녀에게 하루에 3번씩 화살을 쏘게 하였으며 인형이 너들너들해지면 비단으로 염습하여 경회루 옆 연못가에 묻고는 또 다른 인형을 만들어 그렇게 하기를 3년 동안 계속하였다. 그래도 인현왕후의 신상에는 아무런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연병 걸려 죽은 해골을 중궁전 뜰에 묻고 그 해골을 가루내어 인현왕후의 옷에 뿌리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시도가 효험이 있었던지 어느 날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결국 인현왕후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어느 날 저녁 눈이 섬돌에 가득 쌓이고 날씨가 몹시 차가워 숙빈이 막 숙종대왕의 잠자리 시중을 들려고 하는데 숙종대왕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 마땅히 너에게 중전을 잇도록 할 것이니라. 라고 하였다. 그 말을 들은 숙빈은 머리를 조아린 채
한동안 말이 없더니 조금 지난 뒤 변소에 다녀오겠다고 청했다. 숙비는 그렇게 말하고 나가서 오래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숙종대왕이 이내 잠이 들었다가 깨어보니 곁에 숙빈이 없었다. 대왕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창을 열고 내다봤는데 밖에는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고 어떤 사람이 마당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는데 온몸에 눈이 뒤덮여 쌓여 있었다. 숙종대왕이 급히 옷깃을 가다듬고 일어나 층계 아래를 보니 그 사람은 곧 숙빈이었다. 대왕이 매우 놀라서 숙빈을 방으로 안아들이니 몸이 꽁꽁 얼어 말을 하지 못하고 오래 지나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렸다. 숙종대왕이 물었다. 너는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 숙빈은 말하기를 저는 하교를 받잡고 감히 따를 수가 없어 섬돌 아래에서 처벌을 기다리고 있었사옵니다. 라고 했다. 숙종대왕은 이에 더욱 숙빈을 현숙하게 생각하였고 은총은 날로 더해갔다. 하루는 대왕이 낮잠을 잤는데 꿈에 궁궐 뒤뜰에서 황룡이 큰 항아리에 놀리어 꿈틀거리며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었다. 숙종대왕이 잠에서 깨어난 뒤 이상하고 괴이하게 생각하여 몸속 궁궐 뒤뜰로 나가보았더니 과연 정원가장자리에 큰 항아리가 있었다. 대왕이 내시에게 항아리를 들어올리게 하여 보니 이를 어쩌나 숙빈이 그 안에서 혼절해 있었다. 숙종대왕은 장희빈의 시기와 질투가 극에 다다르고 있음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미워하면서 공인을 시켜 숙빈을 침전으로 업어가도록 하여 약을 써 구원하니 조금 지난 뒤에 소생하였다. 이때는 숙빈이 훗날의 영조대왕인 영종을 잉태하고 있을 때였는데 다음해 갑술년에 영종이 태어났다. 아, 숙빈 최씨의 아름다운 행실과 얌전한 덕행이 이같이 뛰어나니 어찌 우리 영종을 탄생하게 하여 5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게 하지 않았으랴. 이년왕후가 보기한 지 얼마 안 되어 갑자기 돌아가신 죄를 물어 장희빈이 사약을 받아 죽었다. 후세 사람들은 이를 장희빈이 무당의 방술로 이년왕후를 죽게 한 무고의 옥사라고 하였다. 희빈은 사약을 마시기 전 마지막으로 자식이나 한번 보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지만 이는 빨리 먹이라. 는 숙종의 호통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결국 장씨는 연이어 새 사발의 사약을 받고 섬돌 아래 고꾸라져 유혈을 토하면서 생을 마감하였다. 1720년 숙종이 승하하자 장희빈의 아들 경종이 제20대 국왕으로 취임하였다. 경종은 약 4년간 재위하였는데 1724년 여름 갑작스레 복통과 설사를 반복하다가 37세의 나이로 승하하였다. 경종은 후사가 없었고 이미 숙빈 최씨의 아들 연인군을 왕세제로 지명해뒀기 때문에 연인군이 그 뒤를 이었다. 연인군, 즉 21대 임금 영조는 왕자 시절에 이미 당쟁의 폐해를 몸서리치게 겪었다. 왕은 이를 타파하기 위해 탕평책을 적극적으로 구사하여 국정안정을 도모했다. 나아가 균역법 실시 등 국정 운영을 위한 제도 개편과 문물 정비 등에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또 조선 후기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여 민생 안정을 통해 민심을 추스르는데 큰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는 21대 영조와 22대 정조의 시대를 조선 후반기 마지막 부흥의 시대라고 부른다. 영조는 조선의 역대 국왕 중 81년 5개월을 살아 가장 장수하였으며 51년 7개월을 재위하여 가장 오랜 기간 재위하였다. 결국 마지막 승자는 이년왕후도 장희빈도 아닌 영조대왕의 어머니 숙빈 최씨였던 셈이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어가 조금 많습니다. 육상궁은 숙종의 후궁이며 영조의 생모인 숙빈 최씨의 신의를 모신 사당입니다. 인현왕후는 조선 숙종의 계비입니다. 기사왕국에 장희빈의 무고로 폐위되었다가 갑술옥사로 장희빈이 몰락하자 복이 되었으나 소생이 없이 죽습니다. 정조 때 한 궁인이 그를 위해 지은 책 인현왕후전이 있습니다. 사제는 개인 소유의 집입니다. 기사년은 숙종 15년 곧 기사왕국이 일어난 해입니다. 장희빈은 숙종의 빈인 장씨입니다. 숙종은 오래 아들이 없다가 궁녀였던 장씨의 몸에서 왕자 윤이 태어나자 그를 세자로 책봉하고 장씨를 희빈으로 봉하였습니다. 갑술년은 조선 숙종 20년 되던 해입니다. 이 해에 곧 갑술옥사가 일어나고 인현왕후가 복이 되고 장씨가 다시 희빈이 되고 숙빈 최씨가 왕자를 낳습니다. 옥사는 숙종 20년에 장희빈의 무고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소론 김춘택이 폐비 인현왕후의 복위운동을 일으키자 이때 남인 미남 등이 소론파를 제거하려다 실패하여 일어난 옥사 사건입니다. 기사왕국은 조선 숙종 15년 때 장희빈 소생의 아들을 원자로 삼으려는 숙종에 반대한 송시열 등 서인이 이를 지지한 남인에게 패배하고 정권이 서인에서 남인으로 바뀐 일입니다. 갑술왕국은 숙종 20년에 기사왕국으로 집권한 남인이 물러나고 소론과 노론이 다시 장악한 정국으로 갑술옥사라고도 합니다. 숙종 20년 폐출된 인현왕후가 복이 되고 왕후가 되었던 세자의 생모 장씨를 다시 희빈으로 강등시키는 조치와 함께 남인이 축출되고 소론과 노론이 다시 집권하게 된 정치적 사건을 말합니다. 영종은 조선의 제21대 왕 영조의 원래 묘호입니다. 원래 영종이었는데 고종 때인 1890년에 영조로 고쳤습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문신인 서유영이 엮은 금계필담이 모본입니다. 이것을 김종권 선생이 교주하고 송정민 선생을 포함하여 6분이 현대한 국어로 번역한 다음 금계필담이라고 원본 그대로 이름 붙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주로 빌렸습니다. 신병주와 노대환 교수가 지은 책 고전소설 속 역사여행, 김창룡 교수가 지은 책 우화의 뒷풍경, 그리고 작자는 미상이고 조재현 교수가 옮긴 책 인현왕후전을 참고했습니다. 또 이영국, 한철경 연출의 KBS ETV 드라마 장희빈, 이병훈 연출의 MBC 월화 드라마 동의, 부성철 연출의 SBS 월화 드라마 장옥정, 사랑에 살다, 그리고 김도훈, 이성준 연출의 MBC 드라마 해를 품은 달 등에서 몇 장면 캡처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반전에 권력의 끝판왕 숙종과 슬픈 신데렐라 숙빈 최씨도 참고했습니다.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 포털,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원 조선왕릉 디지털 백과, 국립고궁박물관, 그리고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기사와 그림을 빌렸습니다. 인제대학교 김학수 기념박물관에서 김학수 화백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에 기사와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히스토리엔의 조선왕 조어진 시리즈에서 숙종, 경종, 그리고 영조의 어진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에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123RF, 핀터레스트, 게티이미지뱅크, 픽사베이, 그리고 크라우드픽에서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 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